불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다가올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예측하고 그 다음에 대비하려고 하는 일종의 초조함이거든요. 불안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도 안 해요. 자,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던 게임이나 아니면 놀이를 그만두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이 합리적인 행동을 결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건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 불안해야 돼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안 불안해요. 그럼 공부 안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논리와 합리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적절하게 불안해야 그래야 내가 적절하게 시험 준비를 하죠. 그런데 하나도 안 불안하면 공부를 안 하겠죠. 근데 내일이 시험인데 죽을 만큼 불안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다가 또 시간이 다 흘러가겠죠.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불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 좋은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 잘하는 직장인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불안하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은 언제든지 움직이게 만드는 파트너예요. 불안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죽은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불안은 인간에게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근데 문제는 그 불안의 노예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불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음식을 주문했을 때 왜 외국 식당들은 뭐 토스트는 이렇게 살짝 구워주시고요. 계란은 뭐 써니 사이드업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이 있잖아요. 그럼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으면 그거 다 적잖아요. 적는데 그거를 쭉 메뉴를 받아 적은 사람이 딱 머릿속에 넣고 가서 주문해서 딱 가져오는데 그대로 그 주문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5명이 다 제각각으로 시켰는데 자기는 적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요걸 주문했고 이 사람이 요걸 주문했는지 다 아냐는 거예요. 안 까먹은 거죠. 왜? 그 웨이터께서는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까지는 불안을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여성 심리학자가 재밌게도 인류 역사에, 심리학 역사에 남을 만한 장난기 어리지만 하지만 심리학 역사에 남는 실험을 그 자리에서 하죠. 테이블보로 촥 덮은 거예요. 음식을 놓고 감사합니다라고 웨이터는 돌아간 거예요. 딱 돌아서자마자 테이블보를 딱 가리고 자, 잠시만요. 우리가 주문한 거 어디다 놓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료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완료될 때까지는 신경을 놓지 마. 계속해서 신경을 놓지 말고 그 다음에 긴장 늦추지 마 라고 하니까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완료가 됐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작가님 한 분은 쭉 집필을 합니다. 근데 이 작가님은 첫 번째 파트를 딱 써요. 첫 번째 파트 딱 끝나고 좀 후련해지겠죠. 벌써 4분을 완성했으니까. 이렇게 안 쉬어요. 첫 번째 파트를 쭉 썼는데 한 95%쯤 써서 5%가 남았어요. 그때 쉬어요. 왜? 이때 쉬면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머지 5%를 채우려고 하고 나머지 5% 채우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또 2장도 금방 시작되죠. 시험 공부할 때 총 4파트로 이루어졌는데 1장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벌써 4분의 1 했네. 도서관 나가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시죠? 네. 그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4분의 1의 뿌듯함으로 인해서 4분의 3을 할 시간이 모자르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즉 불안을 이용한다는 거죠. 불안은 잘 이용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뭔가를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불안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불안이 너무 싫어서 무언가를 애당초 시작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지 않니? 난 이거 하면서 골치 아플 일 생각하니까 절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불안에 매번 저어온 사람이에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걸 잘 이용해서 나의 무기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 불안이라는 곳에 매번 져서 낙담해서 불안이 예상되는 것만으로도 또 불안해져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간에겐 평생에 따라다니는 필요악이에요. 필요악이고요. 그리고 이 불안을 잘 쓰는 사람들 지혜롭겠죠. 옆에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왜? 그런 작은 일을 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쌓이면 커다란 하나의 태산같이 되니까요. 그래서 불안과 친구하고 불안과 마주 앉아서 불안을 잘 부려야 되는데, 이 불안의 노예나 아니면 불안에 계속해서 지는 루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안하면 예전보다 더 잘게 쪼개라. 불안한 사람들은 그게 모호하고 막막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귀신 영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불안할 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귀신 영화에서 구체성을 집어넣고 더 잘게 쪼개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귀신 영화 하나도 안 무섭게 보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카운트다운 시작되는 겁니다. 19, 87, 65, 4, 3, 2, 1 할 때 짠 귀신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귀신이 웃겨 보여요. 심지어. 여기에다 이렇게 짠짠짠짠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아마 그 장면에 거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그때 거의 반 심장마비가 왔을 텐데, 그 무서운 장면을 제가 카운트다운으로, 야, 귀신 나온다? 제로에 19, 87, 65, 4, 3, 2 하고 딱 놨더니 그 배우가 최강의 배우거든요. 쭌쭌쭌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머, 눈 사팔이다. 이것까지 봐요. 예.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서운 걸 보니까 웃긴 거예요, 오히려. 근데 왜 여기서 불안이 사라졌어요? 19, 87, 65, 4, 3, 2, 1로 예측 가능하게 잘게 쪼갠 거죠. 불안할 땐 잘게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크기 10이었던 일이라면, 많이 불안하면 크기 2나 1로 쪼개면 5개나 10개가 되겠죠. 그럼 그 중에 제일 만만한 놈 하나를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 했어요. 그 놈부터 조지라고. 그 놈을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라?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최소한 지금 10%로 1승을 챙긴 거예요. 그럼 2승 하고 싶겠죠. 3승 하고 싶겠죠. 그러면 1승하고 2승하고 3승 할 때마다 그 잘게 쪼개진 거를 갖다가 해치울 때마다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마음의 근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피트니스 센터에서 처음에 이제 그 운동할 때, 우와, 나도 이런 걸 들어볼 거야. 안 들려요. 젠장하고 놓고 집에 가버리죠. 근데 작은 거 들으면 만만한 거 자꾸 들다 보면, 그럼 어라 하면서 자꾸 들면서 근육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의욕도 생겨서 조금 더 무거운 거, 조금 더 무거운 거, 조금 더 무거운 거.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조금 체중을, 나도 감량이라는 걸 해보자. 나도 도대체 태어나서 운동이라는 걸 너무 오랫동안 안 했다. 운동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했을 때, 하루에 스쿼트 100개 하면 뭐 누구나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나 한번 하루에 50개쯤 해볼까? 그 다음날, 어떻게든 그날 50개 하잖아요? 그 다음날 절대 안 해요. 예. 어떻게든 이유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루에 2개씩 늘렸어요. 첫날 그냥 2개 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쵸? 다람쥐야? 근데 둘째 날 4개 했어요. 6개, 8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관성이 붙어서 계속해서 열흘을 해요. 그쵸? 그럼 열흘 하고 20일 하고 30일 하면 진짜 50개쯤 와 있어요. 50개쯤 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50개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방금 전에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습관을 만든 거예요. 습관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큰 거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한번 충격받고 2년에 한번 또 스쿼트 100개 해보고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수많은 구실을 만들어서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할 때는 무조건 잘게 쪼개서 유치할 정도로 만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힘든 사람들 있죠. 불안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진 사람한테도 이건 되게 필요해요. 무기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런 사람들한테 큰 거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제가 예전에 정말 무기력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무기력한 친구를 위해서 진짜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진짜 우리 떡볶이 분식점에서 그
요리할 때 쓰는 떡볶이 판 있죠. 그거 한 판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큰 선물이 좋은 건 줄 알고. 아이가, 제 친구가 소위 말해서 입사시험에서 너무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위축돼 있길래 부기력해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 그런데 그 진짜로 분식점에서나 쓰는 그 요리하는 그 철판 자체를 들고 와서, 야, 영철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가로 열고 큰 걸 가로 닫고 준비했어. 얘가 거기서 울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건 누가 봐도 감당이 안 되는 양이죠.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얘가 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제가 조언 드려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무기력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작은 그릇, 예를 들자면 소주잔 하나를 가져와요. 거기다 떡볶이 3개를 담아요. 담아서 그리고 갖다 줘요. 그러면 뭐야? 네가 떡볶이 좋아한다길래, 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벌써 얘가 거만해져요. 거만해진다는 건 지금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이럽니다. 이걸 뭐라고 호로록 먹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더 없냐? 이게 되죠. 더 없냐가 뭐예요? 나한테 암시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더 힘차릴 거라고. 예.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넛지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불안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주잔. 소주잔.